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팀노바 어떤 강사진? 여러분들이 이제 팀노바는 약간 제가 설명충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팀노바는 사실 좀 지금 국내에선 너무 넘사벽이거든요. 그냥 자화자찬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팀노바 정도의 아웃풋을 내는 학생들은 정말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팀노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노바를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주제가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사실 저는 그러니까 팀노바를 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팀노바는 원래 시작 자체가 개발하려고 기계인간 팀장이랑 서로 이제 그 뭐지? 저는 이제 군복무 때문에 저는 원래 정규직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굉장히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뛰어난 CEO나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 그건 너무 좋지만 반대로 좀 소위 이제 갑질하고 좀 불합리적인 상황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닥 이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프리랜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주로 프리랜서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군복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생활을 2년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원래는 훨씬 연봉이 높고 훨씬 잘 나갔었는데 이제 군복무 대체로 제가 한 마지막 연봉이 한 3,300 됐을 거예요. 뭐 군복무 대체로 3,300이면은 병특치고는 사실 연봉이 되게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되게 짜증 났었죠. 좀 안 맞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계인간 팀장이랑 만났는데 기계인간 팀장도 저처럼 똑같이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가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이걸 한 거고 이제 기계인간 팀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석사 병튼 아니고 석사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장학금 같은 거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우리 회사에 몇 년 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전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기계견 팀장이 그런 이제 포지션에 있었던 거죠. 사연이 많은 남자예요, 그분도. 그래서 이따가 뭐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둘이 이제 우연히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게 서로 되게 아다리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팀노바를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서로 약간 프리랜서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죠. 저야 뭐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계인 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소위 이제 엘리트적인 그런 학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뭐 석사까지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실력도 좋았고 그래서 둘이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시작을 한 게 팀 노바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냥 우리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고객은 제 고객도 엄청 많고 제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일을 잘해서 그 되게 많았어요. 전 되게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되게 높았고 또 뭐야 뭐 그냥 좋았어요. 되게 항상 일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수주가 별로 저한테는 그닥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좀 살았는데 혼자 하기 힘에 부치니까 기계인 팀장이랑 같이 이제 하려고 사무실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명, 두 명 막 이렇게 1년에 한 10명 정도만 육성하려고 그냥 조금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 광고 딱히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의 팀노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제 프로한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게 강했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갈증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조금씩 조금씩 늘더니 지금처럼 돼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팀노바가 물론 그 개발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팀노바에서 만든 포피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포피스 같은 거 이게 있고, 걸피는 지금 잠깐 하다가 정지돼서 언제 다시 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포피스도 하고 내부에서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거든요.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강사진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팀노바 홈페이지에 가시면 강사진이라고 제가 눌렀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쭉 나와요. 강사진이 태진 파트장, 동훈 파트장, 용남 파트장이라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좀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고, 노부 팀장, 그리고 기계인간 팀장님, 그리고 수영 파트장, 태진 파트장, 동훈 파트장, 이렇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동훈 파트장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학교가 4학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팀노바를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이제 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잠깐 한 학기 정도 이제 퇴사를 하고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팀노바랑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일단 팀노바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사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은 팀노바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게 팀노바의 출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 온 강사들이 나쁜 건 아닌데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 어떤 철학적 방향이랄까? 뭐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단은 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직접 느껴본 사람들만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까칠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약간 성격이 솔직하고 실용주의적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 선택한 이유는 잘하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쉽게 가고 싶고,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싶고, 막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사실은 강사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파트장들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나간다거나 한 경우가 7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실수해서 나갔죠. 대부분은 이제 저한테 뭐 겸직 관련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 이제 안 맞아서 나간 친구도 있었고, 저는 그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랑 뭐 프로게이머 같이 뭐 게임 주창하다가, 왜냐면 저희가 근무 시간이 자기 강의만 지키면 나머지는 좀 프리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장들 복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근무 스타일이 뭐 오후 2시에 출근해도 되고, 뭐 자기가 필요하다면 오후 6시에 출근해서 3시간 근무하고 싶으면 3시간 근무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게 결과지향, 성과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과지향주의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잘못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집에서 일을 하든 아예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는 재택근무해도 상관없는데, 재택근무했으면 그 재택근무 하라고 해서 놀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재택근무를 선택했지만 프로답게 일을 해라가 이제 저의 기본 생각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기계행 팀장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활용을 잘 못한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 자유를 줬더니 그냥 놀아버리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지켜봐
보신 분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진짜 요 세 명, 세 친구, 태진 파트장, 동훈 파트장, 수영 파트장. 원래 동훈 파트장이 요 바로 옆인데 먼저 들어와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시 재정렬 해야겠네요. 동훈 파트장은 진짜, 네,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괜찮아요. 이 세 친구가 1기 때 저랑 인연 된 지 거의 2년이 넘었죠. 그런 친구들인데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드리면 노프 팀장이고 대표고, 업계 14년 차, 예, 프로로서는 14년 차. 그리고 교육도 같이 했어요. 그 교육을 제가 20살 때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33살이니까 거의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발 공부 시작한 지 24년 차가 돼서 20살이 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기초는 좀 뗀 상태라 그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알바 같은 걸로 그때 많이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시작 자체가 좀 과외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외 잘했죠. 그래서 워낙 가르친 친구들이 잘 된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막 언론에 나올 정도는 아닌데 몇 명은 또 언론에 나오기도 해서 좀 그것도 이따 소개 드릴 거고,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원래 제 전시는 프리랜서입니다. 병역 특례로 원래 이렇게 잠깐 회사 다닌 거 빼고는, 네, 한 3년 정도 회사 다닌 거 빼고는, 네,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상, 교육할 때 좋아하는 대상은 왕초보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좋아요. 백지. 아니면 좀 하고 온 친구들이더라도 일단 와서는 좀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게 상식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말하는 개발 업계에 대한 얘기들, 잘 모르겠나요? 저 24년 차예요. 저희 개발 접한 지 24년 차거든요. 그 이미 어떤 얘기 하는지도 알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오기 전에 기존에 어떤 있던 곳의 상식을 막 가지고 와서 조금 이제 그 방향이 아니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개발자도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막 현업에 있을 때 그렇게 개발을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개발 꽤 잘했고 연봉도 꽤 높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정말 잘하는 사람의 영역이 그 뭐 소위 있잖아요. 뭐 소스를 막 이렇게 뭐 맛깔나게 짜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최적화 막 이런 거, 그런 관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하는 것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게 되게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좀 세계관,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들 진짜 많아요. 업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커뮤니티로 업계를 배우면 조금 편협하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무 뛰면서 커뮤니티 안 하는 개발자들 많아요. 막 모든 개발자들이 무슨 뭐 커뮤니티 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고,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커뮤니티 가서 굳이 막 개발 얘기를 해야 하죠? 저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그냥 필드에서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했지. 오늘 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만화도 보고 쉬어야지. 만화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오늘 뭐 쇼핑도 하고 뭐 그래야지. 저는 솔직히 좀 커뮤니티 그렇게 안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이제 서칭하다가 한 번씩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그닥 공감도 안 되고 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한 친구인데 솔직히 그 친구랑 저랑 이제 흔하게 했던 얘기가 한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회사 얘기하고 이러긴 좋은데 사실 양질의 자료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아이폰 같은 것만 개발해봐도 자료가 많이 없어요, 한국에. 아이폰 유난히 더 그러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뭐 기초 정도 수준은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세계관을 좀 정리해 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틴노바 교육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패턴 교육법, 여러분 습관을 바꿔주는 교육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 자체, 어떤 그 점에 집중한 교육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세계관 교육법. 여러분들이 그리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준 세계관 교육법. 그 다음에 한 이제 팀노바 2년 하면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어떤 미러링 교육법. 요 세 가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보고 그걸 이제 진단을 해서 좀 더 세련미 있게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 좀 이렇게 파생된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뭐 그런 교육법인데요. 아무튼 뭐 교육법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14년 동안 어쨌든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1000명 더 된 거 같네요. 근데 사실 1대1로 과외를 한 거 10년 동안은 한 100명 될라나? 그런데 이제 팀노바 하면서 1대1 코칭이 완전 진짜 1대1 과외 가치는 거의 못했어도 한 명 한 명 진짜 여기 뭐 제 손 거친 친구들은 얼굴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요. 지금 1기 때부터 온 친구들은 대략 다 알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0명 넘을 거예요. 더 넘겠죠? 네. 거쳐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10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한 세계관 교육법 바탕으로 심리서 만들고 그리고 좀 지독하게 살았죠. 그 학교 자체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일단 여기 자세히 보기 들어가시면 뿅 이거 누르면 제가 2015년 3월 9일에 쓴 글인데 뭐 대략 뭐 이 당시에 제가 30살이었으니까 뭐 난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제가 실제 학교 졸업은 디지털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뭐 대기업 프로젝트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도 되게 많이 활동했고 그리고 실제로 연봉도 나쁘진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니? 여기 뭐 펜타에서도 한 달 받은 거거든요. 한 달이라고 1160만 원? 뭐 이런 거 뭐 나름 그 달 뭐 그런 거 달에 받은 뭐 돈들 사실 이게 그 수익 쉐어 기업이라던 건데 지금은 이쪽으로 안 하긴 하는데 뭐 이때 여기서도 좀 받았죠. 네,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략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쓴 글이 좀 날 것 같긴 한데 글들이 좀 상스러운데 한번 보세요. 어쨌든 제가 학력은 별로 되게 안 좋고 안 좋은 학력 기반으로 심지어 개발 쪽에 재능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재능은 제가 상식을 얻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이 업계는 소위 타고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좀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해요. 꼭 이제 이게 전공자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꼭 학교에 가면 맨 앞에 앉아 있는 되게 모범생, 그러니까 잘 따라가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었고, 좀 소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한번 어렵게 습득을 하면, 그 어렵게 습득한 거 기반으로 전달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알아듣는지를 알아요. 뭘 어려워하는지 되게 잘 알아요. 그게 이제 저의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아무튼 대략 보시면 나름 네 뭐 멋지게 산 것 같아요. 일만 하고 산 것 같은데 20대에는 거의 일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너무 바빴어요. 뭐 핑계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차를 뭐 운전면 학원에서 차를 이렇게 타봤는데 운전 같은 걸 처음 해봤는데 어우 막 이거를 33살에 하게 될 줄은 잘 몰랐어요. 관심이 일단 없었죠.
없었고 좀 삶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뭐 소위 이제 경험도 많고 교육도 솔직히 잘했죠. 저는 교육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팀노바 결과 보시면은 아시는데 제가 이제 작품 하나하나 이제 평가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찍을까 해요. 그걸 통해서 왜 팀노바 팀원들이 연봉이 진짜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팀노바가 그렇게 창업을 하고 시작해서 수료자 중에 67명 전원 취업 성공했고요. 그리고 모두 근데 연봉 되게 높아요. 3,558만 원이 이게 평균인데 고졸이랑 고졸 꽤 많아요. 저희 고졸 친구들이 한 이 수료자들 중에 한 10명은 넘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친구들도 생각보다 10명 넘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겠다. 보통 그러니까 전문대랑 고졸 합치면 저 중에서 한 25명에서 한 30명 사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4년대 친구들이건 대부분 4년대 친구들인데 저 67명 중에 전공자 해봤자 한 15명 될라나?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운 친구들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좀 이 친구들은 솔직히 여기서 아니었으면 개발자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다. 티누바 1년이 막 빡세다고 스파르타라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스파르타가 아니고 소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 교육기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 뿐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직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평생이 가는 거잖아요. 평생이라고 봤을 때 1년이란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가장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세스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노바의 커리큘럼이 기존에 보던 커리큘럼은 뭐 PHP 무슨 뭐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하는 곳은 많죠. 근데 아예 교육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사실 전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개적으로 팀노바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보여주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사랑을 받죠. 어쨌든 지금은 프로필에 추가를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친구들을 취업하게 만든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그걸 잘해요. 취업 컨설팅도 굉장히 잘해서 실력 대비 보통 한 3, 400만 원은 더 받게 해주는 거는 저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취업 컨설팅만 따로 몇백 받고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농담이지만 잠깐 한 적도 있고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 1세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물려받은 무슨 뭐 사업 2세대 뭐 예를 들면 재벌 1세대, 재벌 2세대처럼 약간 1세대들은 좀 거칠고 약간 좀 삶 자체가 그렇게 막 도전의 연속이라 좀 고단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거, 돌아간다면 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 않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초보 때 너무 몰라서 그려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쨌든, 솔직히 저 정도 되는 강사가 국내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실용주의적이고, 결과지향적이고, 팀노바를 일단 저를 믿고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믿고 오시는데, 만약에 팀노발 수료를 했는데 취직을 못한다거나 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일단 취직을 못할 만한 사람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뭐 혹자는 정말 처음부터 뭐 개발을 뭐 좀 하는 사람들을 받는다. 그건 진짜 개소리고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고 저는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팀노바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고 67명 중에 대부분은 전공자라고 해도 코딩 거의 포기자
제가 팀노바에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좀 잘하던 친구고 딱 두 명 꼽을 수 있어요. 호길이란 친구랑 지식이란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좀 걔네 좀 괜찮게 공부했다 라고 하는 거지 걔네 빼고는 처음부터 괜찮은 친구 없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선 취업자는 제가 다 알거든요. 그 정도로 처음에 여기 와서 패러다임 자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 그 하나하나 다 정의하고 주로 전공 자료도 못하는 친구들 밖에 안 와서 거의 코딩 포기하고 막 자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런 친구들 대부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팀노바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점 있고 온 사람들 다 성공시키는 거 교육기관 나왔으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왔으면 저희는 열심히 안 하면 그냥 포기시켜 버리니까 돈 아깝잖아요. 어쨌든 전 이래요. 말 졸라 많죠. 아씨 25분 동안 내 얘기만 했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인간 팀장 얘기를 할게요. 기계인간 팀장이 그냥 되게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저는 제 얘기는 뭐 어차피 제가 기분 나빠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떠들면 네, 표면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회사에서 만났고요. 병특 마지막 했던 회사 만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동대 석사 졸업하고 그 어떤 그 회사에서 등록금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장학금 같은 거 주고 뭐 2년 3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랑 만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죠. 거의 되게 비슷하게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저는 군복무 끝나는 게 제가 끝나고 3개월 뒤에 이제 기계연 팀장이 그 석사 계약 기간 끝난 거더라고요. 그 장학금 때문에 한 2년 3년 일해야 되는 시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기계연 팀장 같은 경우도 그냥 오래 그러니까 오래 했다기보단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와서 교육을 따로 했었더라고요. 잠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자기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팀노바 같은 걸 만들자. 우리 개발회사를 차리자라고 해서 개발회사를 만들고 그게 이제 팀노바인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막 하면서 이제 한두 명 정도씩만 이제 그 둘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두 명 친구들을 양성을 해서 나중에 직접 뽑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팀노바인데 워낙 우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랑 갈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현업을 배울 수 있는 곳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때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한두 개씩 쓰게 되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뭐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열광해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둘이 개발을 하려고 했고 전 회사 동료예요. 전 회사 동료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보통 이제 제가 모든 논문을 본 건 아닌데 뭐 위치 정보 관련된 논문도 봤고 그 나름 이제 여러 논문에 참여했고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덕후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성향이라서 되게 이렇게 지식이 좀 넓어요. 넓고 그리고 어쨌든 뭐 학력도 괜찮고 동국대 컴공 뭐 동국대 정보보 석사면은 괜찮죠. IT 업계 석박사가 그렇게 꼭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왜냐하면 바로 실무 투입해서 그냥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석박사들이 평균치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학사들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기 나름 뭐 석사도 솔직히 다 본 사람 너무 많아서 1도 모르는 다 본 사람 있어요. 되게 피곤해요. 그러면 돈 조금 받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사람 있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러다가 뭐 이제 아마 IT 관련 서적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그런 대기업 회장들 왜냐면 이제 이제 교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시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제자들, 애 제자들, 뭐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서 그 교수가 워낙에 이펙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업계에서. 그러다 보면 대기업들이랑 연이 많이 닿는데 거기서 많이 어떤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아니면 최상단에서 그 어떤 뭐 회장은 아니고 임원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포지션으로 제안을 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되게 잘 나가던. 그래서 저 때문에 좀 끌려왔어요. 끌려왔다기보단 자기 선택이지, 사실은. 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와서, 뭐, 잘해요. 워낙 좀 꼼꼼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딴 걸 떠나서, 제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결과가 그지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정체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실력지향적이고, 어떤 뭐 액팅 뭐 태도 막 이런 걸로 승부하려는 스타일 별로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랑 맞기가 좀 힘든데 저는 되게 호불호가 딱 있는 스타일이라 저는 꼰대들이 저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 복종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복종한 스타일이 아닌데 기계인 팀장이 약간 그런 반항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잘 맞아서 함께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영 파트장 이제 팀노바 1기인데요. 맞다. 기계인 팀장 어쨌든 뭐 이런 거 보시면 되죠. 뭐 보안 쪽이랑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라든지 그쪽을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보안 쪽, 뭐 암호학, 뭐 이런 쪽,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보안적인 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들이 좀 있고 전에 회사도 보안 회사고 네, 보안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담당하는 거는 어떤 뭐 개발,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취업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것들. 저는 어떤 실무 개발, 뭐, 그러니까 어떤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는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 또는 어떤 그 개발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중점을 두는 편이 있다면 이제 기계ኛ 팀장님 같은 경우는 개발 자체보다는 개발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뭐 데이터 마이닝에 좀 이렇게 특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둘이.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수영 파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제 기초 때 많이 만나시는데 이 친구 되게 스마트해요. 이 친구도 어, 석사 진행률 논문 때려치고라고 써 있는데 이 친구 거의 엘리트네 생각해 보니까 한양대 컴공 졸업하고 그리고 한양대에서 이제 석사를 진행을 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케팅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커머스랑 뭐 이런 쪽에 이제 연동하기 좋잖아요. 보통은 컴공하고 바로 이제 뭐 컴퓨터 쪽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 안철수 씨가 뭐 서울대에서 그 어디 무슨 뭐 학과장 이런 건가? 원장? 뭐 기술 원장? 뭐 이런 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융합대학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두 가지의 이제 기술을 콜라보해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 기반은 IT와 무엇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이제 활용하기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마케팅이죠. 근데 이제 수영이도 처음에는 왔을 때 코딩을 되게 못했대요.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친 친구는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계인 팀장 위주로 얘를 가르쳤는데, 벌써 이제 수영이랑도 이제 2년 된 지가 2년이, 그러니까 안 지는 3년에서 4년. 왜냐면 1기라 극초반에 거의 들어온 친구들이라 굉장히 이제 팀노바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인데, 근데 좀 나름 근데 한양대 컴공이면 똑똑하고 막 그런 친구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팀노바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석사 수료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서 학력을 보증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죠. 근데 어쨌든 똑똑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잘 전공자인데도 잘 안 됐던 경험을 잘 살려서 좀 설명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딴 거 모르겠고 제가 되게 중요한 직원을 뽑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텐데 일단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능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설정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표현이 되게 어렵다. 어쨌든 뭐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음, 그래서 좀, 네, 아무튼 벌써 같이 일한 지 2년이 넘은 것 같네요. 아무튼 되게 리더십도 좋고, 똑똑하고,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수영이가 이제 직접 지도한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지도한 친구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학생들. 되게 장점은 일단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품위, 제가 가지지 못한, 저는 약간 날것? 막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데, 이 친구는 품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한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소위 저는 좀 까칠하고 저는 약간 좀 쓰레기 같은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수영이는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오히려 얘가 팀노발 대표를 했으면 참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죠. 일단 되게 스마트한 프로세스가 있어서 수영 파트장한테 이제 기초 배우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치를 되게 잘 채줘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거, 잘 모르는 거 눈치 잘 채고, 그래서 잘 도와줘요. 똑똑해요. 어쨌든, 그리고 현재 이제 포피스라는 프로젝트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여행 편의 기능 앱이 있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 앱에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팀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실무 경험도 이제 점점 풍부해졌죠, 벌써. 어, 그리고 여러모로 아무튼 스마트합니다.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동훈 파트장이 먼저 하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오느라 후순위를 밀렸는데 원래 동훈이가 여기 있어야 돼요. 다시 바꿀 거예요, 제가 지금. 먼저 온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거든요. 일단은 태진 파트장부터 얘기하자면 태진 파트장은 비전공자예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약간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네. 저는 그닥 공부 막 잘한다고 보기 좀 힘든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성균관대학교인데 비전공자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 능력도 되게 좋고 그래서 좀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되게 쉽게 잘 읽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죠. 개발문서는 한글로 써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영어 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영어를 잘하면 유리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뭐 군복무 자체도 좀 영어를 많이 하는 뭐지 카추산가 뭐 그거 나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유리하죠, 개발 업계에서. 그래서 좀 되게 스마트해요. 이 친구 좀 그러니까 시니컬한 스마트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시니컬한데, 약간 제 쪽 계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좀 비관적이고, 그런 게 좀 있지만, 그 와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비전공자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들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영이나 뭐 동훈 파트장이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는 비전공자들에게 좀 필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태진이한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남아있는 파트장들이 굉장히 잘하는 파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강의 쪽에서는 더더욱, 왜냐면 워낙에 지금 경험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딱 봤을 때, 파트장들이 어떤 이렇게 코칭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잘하는 파트장들만 남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뭐 장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문과를 졸업해서 그런지 어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초보들한테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고, 지금 잠깐 이제 다른 쪽에서 일하다 온 친구예요. 한 연봉은 4천대 초반으로 왔었고, 워낙에 또 성균관대 나오면, 그리고 문과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기업에서 일했는데 일하다가 자기와는 좀 문화가 안 맞는 거죠. 좀 꼰대 문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는데 잘해요. 뭔가 다 빠짐없이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시니컬한 단점 뭐 이런 것들 저는 비관적인 거고 얘는 시니컬해요. 그래서 태진 파트장에게 배운 친구들이 응용 2단계 제 쪽에 많이 왔는데 잘해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하고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친구들이 한 3, 4명 되는데 잘하더라고요. 개발 곧잘 하던데. 예. 잘해서 좀 다시 평가되고 있는데 원래는 태진이 막 되게 막 잘하나? 막 이랬는데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훌륭한 거 보니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아무튼 잘해요 현재. 그리고 현재 이제 팀노바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쪽 영역을 장기적으로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회의하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래 걸피 팀장이었긴 했는데 걸피란 앱이 이제 뒤집어져 버렸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기획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그리고 일단 제가 예전에는 관심이 많던 분야였는데 점점 이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이게 이거 말고 다른 프로젝트에 좀 에너지를 쓰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포피스에 어떤 그 어드민 페이지도 만들어주면서 그걸 분석해주는 그래서 분석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음 차기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쌓을 건지 회의 전반에 참여를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좀 더 키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항상 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그냥 일할 땐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왜냐면 그렇게 일하고 탄력 근무를 하고 일할 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쉬어라 이거예요. 팀노바가 휴가가 많은 이유는요. 단순해요. 휴가가 많은 이유는 그냥 일이 힘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노바 한 달 쉬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쉴 수 있고 총 4주 쉴 수 있고 뭐 휴가비 지원해주고 명절 때 막 돈 주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지원해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서 쉬라고 어디든. 그리고 재택근무 해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오후 4시에 와도 되고 뭐 사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알아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일해라. 다만 일을 해도 잘해라 라는 거죠. 이게 되게 가혹해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허접한 강사들한테 배우고 싶지 않잖아요. 비싼 돈 주고 와서 허접한 강사들한테 배우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들의 생각일 텐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강사들에게 푸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파트장들이 개발도 잘해야 되고요. 팀노바 내부에선 강의도 잘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수영 파트장이랑 태진 파트장은 강의한 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잘해요. 엄청 잘해요. 저희가 그냥 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든요. 이걸 버텨낼 정도의 친구들이고 잘 하기 때문에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이제 동훈 파트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동훈 파트장은 뭐 굉장히 맨 처음 함께 해준 친구예요. 첫 파트장이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왜냐면 학교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처음에 되게 우수한 학생한테 손을 먼저 뻗쳐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던 게 동훈 파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서 강의 경험은 지금 파트장들 중에선 제일 길죠. 한 2년 한 3, 4개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동훈 파트장의 작품을 이따가 업로드를 할 건데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하냐면 강의를 일단 오래 해서 되게 잘 아는데 이제 좀 단점이 너무 착하고 물러가지고 좀 이렇게 단호한 얘기를 잘 못 해주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단호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약간 동훈 파트장한테 배운 친구, 동훈 파트장한테 사연팔이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야무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맨 처음 회사 생활도 팀노바고 끝도 아직까지도 팀노바에서 일을 하는데 잠깐 지금 학교 졸업하려고 잠깐 한 학기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합류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학기는 이제 팀노바랑 함께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해요. 지금 3명의 파트장은 정말 많은 해고된 파트장들 또는 이제 그 제풀에 이제 힘들어서 나간 친구들 다 합쳐서 거의 7명 넘게 잘렸거든요. 이게 자랑이 아니지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파트장들한테 관대하고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파트장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과감하게 잘라야죠. 예. 그리고 그런 뭐 사례는 진짜 여러 가지라. 근데 아무튼 이따가 제가 이거 동영상 업로드하고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 동훈 파트장 거는 작품이라 어떤 졸작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이제 동훈 파트장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한 학기 동안 한 8주 정도 이제 셀프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좋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언젠가 좀 해석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동영상으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튼 잘해요. 지금 이 3명 친구들은 어딘가에 뺏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초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고 프로젝트 수행도도 높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남 파트장이랑 이제 추가된 2명의 파트장들은 그 최근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한 1년 정도는 아마 개발 위주로 해서 좀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세계관에 좀 이렇게 능숙해진 다음에 아마 조금씩 이제 강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더 실무 느낌? 그 어떤 짜릿짜릿한 긴장감? 이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막 좀 있어요. 저희만의 강의 시스템이 강사 자체를 어떤 이렇게 도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못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저는 학생들이 못하는 강사를 배우는 게 정말 소름 끼치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강사들도 다 알아요. 되게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자기한테도 안 좋죠. 도태되는 환경, 자기가 긴장감 없이 일을 하게 되는 환경에 처한다는 건 사실 강사 스스로도 원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담당은 이 파트장들은 현재 기초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응용 1단계는 기계인 팀장님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응용 2단계는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기계인 팀장님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장르죠. 응용 2단계 때 인공지능 쪽을 좀 더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케이스면 좀 기계인 팀장님 쪽 많이 가는 편이고 빅데이터나 뭐 보안 쪽 하면 그쪽 많이 가고 일반적인 서비스 뭐 스트리밍 서버 또 뭐 있지? 뭐 게임 쪽도 제가 담당하네요. 예. 뭐 제 전공이 게임공학 쪽이다 보니 좀 그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요즘 많이 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 개발. 뭐 그렇네요. 뭐 전반적 그러니까 기계인간 팀장님 못하는 분야는 거의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워낙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어떤 근본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도와주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매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좀 보는 시간이 좀 적어도 근본을 빨리 보는 게 있어서 좀 도와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 쪽도 많이 같이 하는 것 같네요. 요즘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팀노바는 사실 강사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노력을 안 하면은 저희가 좀 같이 못 가는 구도가 조금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부 개발 문화도 작년에 너무 제가 좀 강사 관리에 별로라서 그런지 올해 벌써 한 5개월, 한 4개월 좀 4, 5개월 지났죠? 올해에는 벌써 현재까지 지켜본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잘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서 아무튼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사실은 강사진도 훌륭하지만 그 훌륭한 강사진을 떠나서 일단은 팀노바는 아웃풋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웃풋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 분들이셔서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작품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이따 동훈이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블로그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든요. 블로그 오셔서 저한테 뭐 댓글이나 쪽지나 무슨 뭐 메일이나 아무거나 주시면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답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동영상으로 답변 드렸을 때 좀 더 시원하다? 이런 거 답답하지 않다? 라는 그런 부류의 어떤 그런 부류의 질문이면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새벽 지나고 막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좀, 막 머리가 좀 멍멍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좀 있네요. 아무튼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강사 소개는 뭐 이 정도면 됐나요? 아니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뭐 텍스트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